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경업이나 교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는 저런 과거에 우리가 계획상으로 구상으로 해놨던 경업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새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 구성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정부 차원이나 준 공개적인 방식에서의 저런 형태의 경협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북에서 뭐 조평통, 당권 대화, 창구 없애버렸죠.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민간교류했던 민족화해협의회 해체했습니다. 경험했던 민족경제협력국 해체했고요. 그 다음에 3자 연대 방식의 범민연과 6.15 공동위원회 해체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국전선, 그리고 아태평화위원회, 여기는 아직 해체했다는 얘기가 이제 없는데, 저러 보니까 이제 창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쪽의 대북지원단체라든지 교류단체, 경협기관들 대부분 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3자 공동연대는 북이 이게 다 별개 국가야. 3자 연대라고 하는 것이 틀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3자 연대 기구들은 어떻게든 개편하거나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헌민연 같은 경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해소하고 새로운 단체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북의 일방적인 이 발표,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일방적으로. 어쨌든 3자 연대 기구인데. 안 그런가요? 그럼 대안은 뭐냐? 북한이 남쪽은 그러지만 해외 동포,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해외 동포와의 교류는 굉장히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거의 어떤 6.15 공동위원회나 범민연이 남북이 중심이 되고 해외가 약간 깍두기처럼 손님처럼 어떤 그런 형식이었다면 지금 이제는 해외의 조직이 중심이 돼서 남과 북을 딴 나라지만 남과 북을 조금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느슨한 형태의 3자 연대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전국적인 반제 자주 운동 연합체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대중적 기반이 없는 운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지 않는 운동이 갖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 시절에 내가 반미운동에 선봉했었다. 반제 자주운동에 선봉해 있었다. 나는 그런 단체에 있었다. 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단체는 좀 더 평화운동 중심으로 남쪽에서 대중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을 10년 플랜이든 20년 플랜이든 세워서 좀 키워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수 우익 쪽에서 체계적으로 일베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듯이 새로운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젊은 세대들을 몇 년에 걸쳐서 조금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지금 통일운동단체, 평화운동단체, 뭐 각종 해서 이렇게 고만고만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르신들께서 연대해 주시고 그 힘으로 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운동, 새로운 세대와 호흡하면서 평화나 통일과 어쨌든 조금 대외적으로 좀 자주적인 의식을 높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100명의 어르신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통일운동, 평화운동,
반지자주운동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역으로 얘기를 해서 북이 아니 일말의 통보도 없이 이제 딴 나라야, 딴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예의 없는 저런 행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되돌아보면 남쪽에서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실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회의가 아니겠느냐. 북이 냉정하게 현실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자라고 남쪽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북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너무 논리적으로만 접근이 되는 거 아니냐는. 실제로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된다면 운동의 주체, 또 그 운동이 지속적이 될 수 있는 전망, 또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지금 따로 살지 않은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그래서 남쪽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어떻게 할 거냐. 북에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된 속에서의 평화체제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옛날 파키스탄과 인도가 양쪽 다 핵무기를 서로 죽으며 개발해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평화 군축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도 핵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북의 체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이 저렇게 하는 게 내부적으로 정말 뭔가 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진짜 한류 바람이 굉장히 무서워서 완전히 다 차단하겠다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남북 간에 기본 조약이라도 맺어야 되는 건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상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단둥에서 찍은 이제 신의주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4년간의 격차입니다. 2018년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4년 후에 이제 이런 모습이 변했습니다.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에 가서 현지지도하면서 신의주를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감도를 보이면서 이제 절실했습니다. 조만큼 변한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10년 안에 주요 20개씩 1년에 20개씩 10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역량상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4년 만에 저렇게 어쨌든 변할 수 있는 북이 내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게 말씀드리자면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저렇게 좀 확 변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보자. 그럼 그동안은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한숨밖에 안 나오시나요? 저는 이 기회에 한국 내에서의 진보 또는 시민 평화 통일 운동이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또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에서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전 국민적인 모금을 통해서 기업 후원 해서
어마어마한 통일기금을 형성하고 거기서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평화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하고 있죠? 통일운동 하시고. 민주노총 많은 뭐 파악기금이나 이게 있다고 하는데 뭐 자통위 차원에서 뭐 기금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지 못했어요.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유감스럽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남과 북이 이제 딴 나라로서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보적인 사고와 진보적 운동을 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